위안부 피해자들이 그 일본 정부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했는데 첫 번째 소송과 달리 이번에는 피해자들이 졌어요. 결국에는 재판부, 우리 재판부가 일본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일본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는 우리한테 재판 관할권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각하 결정을 내린 거예요. 네. 그런데 올해 1월에도 위안부 배상 판결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한테 관할권이 있다. 일본의 인권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시 인권과 관련돼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 관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위안부 청구 소송을 낸 분들한테 1억 원씩 배상 판결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두 판결이 지금 엇갈리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재판부가 다르고 판사가 지금 다른 거죠. 네, 합의부 재판부가 달라요. 다른데 서로 엇갈리는 반대의 판결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핵심이 그 국제법상 국가 면제라고 합니다. 근데 위안부 피해자들은 반인도적 인권 범죄를 좀 감안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 의견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밝힌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을 상대로 유럽 여러 국가들이 독일의 인권 침해 범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국가 면제라고 하는 이유로 각하가 됐다고 해요. 그 사례를 재판부가 직접 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국가 면제,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해 주면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측의 변호인 쪽에서 입장은 좀 다 완전히 다른데요.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는 전시 인권 침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가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둘째 이유는 만약 국가 면제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위안부 피해자들, 할머님들의 최후의 구제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일본은 외국에 대한 민사재판권을 법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호주의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재판 관할권이 우리한테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자, 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그 재판 결과를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재판에 참여한 이용수 할머니도 좀 울먹이면서 심경을 전했다고 합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어쨌거나 저 결과가 좋게 나고 나쁘게 나고 가네.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현행 국제관습법에 비추어 봐서 그 국가 면제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라는 판결을 내리셨는데 특히 그 2015 한일 합의를 그 권리 구제 절차로 본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는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그 원고가 나온 것도 확인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1시간 판결 내내 이 피해자들이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 그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자, 일본 측 입장 나왔나요? 일본 측에서는 노코멘트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일단 판결 내용을 정밀하게 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가토 관방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제 그 동안에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문제도 그랬고 위안부 판결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일본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 다음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국제법 위반 사안이 지금 발생했으니 한국 정부에서 그걸 해결해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을 그대로 또 이번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용수 할머니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라고 지금 하는데 거기 가면 일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그것도 사실은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사례로 볼 때 국가 면제 판결을 낸 사례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 경우에는 위안부 문제의 경우에는 이건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 인권을 침해한 이제 범죄 행위라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고 그 여론 환기된 측면이 아마 재판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외교적인 어떤 운신의 폭이 조금 넓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전에 이제 판결하고 또 다른 판결이 나왔으니까. 근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계속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법부 판단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정부가 뭔가 대책을 세우기가 또 어려운 이런 이제 양쪽으로 좀 끼어 있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자, 위안부 피해자들의 2차 소송 결과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